이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각도 게이지, 블록 게이지와 비슷하게 여러 개의 각도 게이지를 조합을 해서 임의의 각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인바가 있습니다. 사인바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 직각이고 여기가 알파일 때 이렇게 길이가 있을 때 사인 알파는 a분의 b죠. 자, a분의 b 이렇게 해서 이 공식을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여기에 왼쪽과 오른쪽에 게이지 블럭을 두어서 게이지 블럭의 높이 차를 이용해서 각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사인 알파 값은 이쪽의 길이 L분의 높이는 이 H 값에서 이 소문자 H 값을 뺀 값, 대문자 H에서 소문자 H 값을 뺀 값, 이 값이 사인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사인 바를 구하는 공식을 알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사인 바는 각도가 이 알파 값이 45도가 넘어가면은 급격하게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45도 각도 이하의 각도를 측정할 때 사인 바를 사용한다는 것, 이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니까 체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능 베벨 각도기라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림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지난 강의 때 살펴본 수증기, 기포의 위치에 의해서 수평면의 기울기를 측정하는 각도 측정기, 이러한 수증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라고 하는 것은 지름 변화량을 길이로 나눈 값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테이퍼라는 값은 지름의 변화량은 라지 D에서 스몰 d를 빼준 값, 여기 공식이 나오죠. 테이퍼는 지름 변화량은 라지 D에서 스몰 d를 뺀 값에서 길이가 L이죠. 길이 L을 뺀 값이 테이퍼 값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테이퍼를 측정할 때는 핀 게이지와 게이지 분력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테이퍼의 기울기 값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사인 센터를 이용해서 테이퍼 측정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각도 측정용 게이지들의 조합된 것. 정답은 1번 사인바 콤비네이션 세트 살펴봤고요. 오토콜리메이터는 각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뒤쪽에 가면 오토콜리메이터 나오니까 이런 것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각도 측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해서 이것은 내경을 측정하는 것이죠. 사인바, 수증기, 오토콜리메이터, 이런 것들은 각도를 측정한다. 3번도 마찬가지죠. 각도를 측정하는 기기가 아닌 것은 하이트 게이지, 이것은 높이를 측정하는 것이죠. 각도 측정용의 게이지가 아닌 것은 옵티컬 플랫, 이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옵티컬 플랫은 빛의 간섭을 이용을 해서 정밀한 표면의 상태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옵티컬 플랫. 5번에 오토콜리메이터가 이렇게 생겼고요. 미소 각도를 측정하는 광학적 측정기는 오토콜리메이터입니다. 6번 각도 측정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서피스 게이지, 이것은 하이트 게이지 앞쪽에 붙어 있어서 금극기 하는 공구입니다. 각도 측정에 사용되는 측정기 사인바, 대표적인 각도 측정 기구이죠. 나머지는 직접 측정하는 측정 기구입니다. 8번도 각도 측정에 사용되는 측정기는 1번 사인바, 9번 사인바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머지 다 읽어보면 되겠고요. 자,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45도 이상의 각도는 정밀도가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인바의 용도, 게이지 블럭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각도를 측정하는 간접 측정법이 되겠습니다. 사인바는 45도 이상이 되면은 오차가 커집니다. 게이지 블럭과 함께 사용하면서 삼각함수 계산식을 이용하는 것, 사인바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13번은 각도를 측정할 수 없는 것, 나머지 것들 체크를 하면 되겠고, 와이어 게이지, 일단 길이 측정에서 나왔던 것이고요. 전선이라든가 철선 등의 굵기 같은 얇은 굵기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것을 와이어 게이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인바의 윗면이 이루는 각 알파는 아까 전에 살펴본 대로 여기 사인 세타 값은 대문자 H에서 소문자 H를 뺀 값, 요 값에서 나누기 길이 L 값,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15번에 투영기는 물체의 형상이나 치수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빗으로 어떤 물체의 그림자 같은 형상을 찍어서 구멍간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사할 수 있는데요. 흔들림은 측정하지 못합니다. 이 투영기로 사진을 찍듯이 찍어서 각도라든가 구멍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4번에 나사라든가 기어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 측정도 측정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사 측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나사 마이크로미터,
삼침법, 공구 현미경, 투영기 등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정밀한 것은 삼침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사는 일반적인 버니어 캘리퍼스나 마이크로미터로 측정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전용 측정기로 바깥짐이라든가 골지름 또는 나사의 유효지름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삼침법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핀 게이지 3개를 끼워서 측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어를 측정하는 방법도 디스크 마이크로미터라든가 원주 피치 측정기, 형상 투영기, 3차원 측정기 등을 사용을 한다 라고 간단하게 체크만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보면 나사의 유효지름 측정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인바, 이것은 각도 측정이었죠. 나머지 이런 것들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나사 측정과 관계없는 것 피치 게이지. 그래서 유효지름을 측정하는 것은 삼침법, 공구 현미경, 나사 마이크로미터고요. 피치 게이지는 피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곱슬 피치라고 하죠. 그래서 피치 게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수나사 측정법 중 유효지름 측정하는 법이 아닌 것은 여기 스크린에 의한 방법. 나머지 것들은 워낙 보기가 많이 나오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유효지름 측정할 때 가장 정밀도가 높은 것은 삼침법 측정. 5번에 나사 마이크로미터에서 어느 부분을 측정하는 것인가 이렇게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나사의 유효지름을 측정한다. 그리고 순나사의 유효지름 측정 방법이 아닌 것은 콤비네이션 세트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7번에 나사의 피치 측정할 수 있는 것 공구 현미경. 8번 나사의 피치 측정에 사용되는 것은 공구 현미경. 나사의 유효지름 측정 방법에서 가장 정밀한 방법은 삼침법. 반복돼서 문제가 나오죠. 어떤 것들을 주로 물어보는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10번 3개의 와이어를 대고 나사 유효지름을 측정하는 방법은 삼침법. 여기서 3개라는 키워드만 나와도 삼침법 고를 수 있겠죠. 11번 광학적 측정 시 특정 대상이 아닌 것. 여기서 리드각입니다. 리드각은 광학적 측정이 아니라 이것은 기계적인 측정 값이 되겠습니다. 산의 각도라든가 빛이라든가 유효지름 이런 것들은 나사의 설명에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평행 나사 측정법이 아닌 것은 사인바는 각도에 의한 측정이다. 5번에 기하공차를 측정하는 법. 이것은 우리 기계제도 내용이랑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데 아래쪽에 공차의 종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하공차라는 것은 길이라든가 이런 치수가 아니라 모양, 형상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공차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아래쪽에 나오는 공차의 기호라든가 공차의 종류 이런 것들은 다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직도가 무엇인지, 진원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기하공차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진원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지름법, 다음 페이지에 반지름법, 산전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면도가 어떤 것인지 다이얼 테스트 인디게이터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정반 위에 하이트 게이지 앞에 인디게이터를 달아가지고 용작물을 이렇게 표면을 측정을 해서 인디게이터 안쪽에 이 바늘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고 평평한 정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 공차는 크게 3가지 평행도와 다음 페이지에 직각도 그리고 경사도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치 공차도 동축도와 동심도 이렇게 있습니다. 다이얼 게이지 같은 측정기를 사용을 해서 이런 위치 공차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주 흔들림 공차와 흔들림 공차도 이런 식으로 축 방향이나 반경 방향으로 다이얼 게이지 같은 것으로 측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출 문제에서 진원도를 측정할 때 가장 적당한 측정기는 다이얼 게이지. 이런 식으로 환봉같이 원형의 물체를 이렇게 회전시키고 이 위쪽에 다이얼 게이지를 환봉 위쪽에 달아서 회전시키면은 이 표면의 커팅 정도에 따라서 이 다이얼 게이지의 눈금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 값을 보고 진원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진원도라는 것은 물체가 얼마나 완벽한 원에 가까운지, 이 원에 가까운지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 정확한 원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원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측정을 하는 것이 진원도가 되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진원도의 측정법이 아닌 것은 지름법, 삼전법, 반지름법이 있는데 수평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3번 같은 문제가 진원도를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이런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식을 외워야 됩니다. 진원도라는 것은 최대 눈금의 이동 값에다가 나누기 2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진원도를 값을 양기를 하면 되고요. 최대 눈금 이동은 0.5mm의 차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다이얼 게이지는
위쪽과 아래쪽의 지름값을 모두 다 측정을 하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5 나누기 2는 0.25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도 동일한 문제죠. 진원도에서 측정법이 아닌 것은 뭐 직경법, 반경법, 그리고 3전법 있고요. 대칭법은 없습니다. 5번에 평면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측정기, 옵티컬 플랫 아래쪽에 해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에 3차원 측정기, 말 그대로 X, Y 3개의 축으로 3차원의 공간에서 좌표 값을 검출해서 컴퓨터가 처리하는 측정기로서 정밀한 값을 측정할 수 있는 반면에 가격이 비싸지겠죠. 여기 장점과 단점 나오는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로 나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기 물체 길이 각도 형상 측정이 가능한 측정기는 3차원 측정기, 만능 측정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표면 거칠기 측정기는 표면의 거칠기라는 것은 한글로 조도라고 의미하고요. 조도 측정기, 그리고 사인 센터는 각도 정도를 측정할 수 있고요. 자열 게이지는 진원도라든가 진직도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3차원 측정기를 이용한 사용 효과로 거리가 먼 것은 1, 2, 3번은 여기 3차원 측정기의 장점이 되겠고요. 4번은 생산성이 향상된다. 여기 단순한 부품의 길이 측정은 굳이 3차원 측정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를 이용한다든가 버니어, 마이크로미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3번에 3차원 측정기 앞쪽에 측정면에 접촉하는 부분을 프로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브라는 단어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3차원 측정기의 분류가 아닌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랩핑이라는 것이 정밀한 연마 방법인데요. 그래서 랩핑형이 정답이 되겠고, 수동형은 사람 손으로, 자동형은 CNC 같은 것을 자동으로 제어하고, 조이스틱형은 말 그대로 사람이 이렇게 조이스틱을 사용을 해서 앞뒤 좌우 이렇게 반자동으로 조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3차원 측정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측정에 관련해서 잘 살펴보았는데 모든 단원이 마찬가지겠지만 측정은 기출문제에서 자주 물어보는 내용 위주로 공부를 해서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들은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렇게 문제 위주로 풀다 보니 이론 설명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들은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을 해보고 또는 챗 GPT 같은 그런 AI 도구들에게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은 사진과 정의들을 잘 나타내 보여주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